명성교회 당회가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하기로 결의하면서 변칙세습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교회 건물,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두상달 중앙회장을 만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종교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당회가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새노래 명성교회는 2014년 명성교회 지원 아래 창립된 교회로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기 위해 새노래 명성교회의 분립개척과 합병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교단은 2013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형교회 은퇴 목사나 장로의 자녀를 곧바로 청빙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교회 합병을 통해 세습방지법의 직접 적용을 피해갔고 변칙으로 목회직을 세습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교회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 안건을 오는 19일 공동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합병안은 교인 투표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노래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 측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성교회의 이 같은 세습 논란에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명성교회 합병은 교단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만적 행태의 세습이라며 합법을 가장한 변칙 세습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화재 사고에 취약한 교회 문제와 그 대안을 살펴봅니다. 교회들은 화재 예방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구티비 취재진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 건물들은 소방시설이 미흡한 것은 물론 그 대응책마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엘림 전원교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회 건물이 전소돼 약 7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강원 춘천에 위치한 춘천중앙교회에서 원인은 알 수 없는 불이나 예배당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시에 찾아온 교회 화재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당시 춘천중앙교회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은 소방시설이 작동했다면 초기에 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 허가 받은 게 98년도에 받았는데 그래서 2001년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것 같고 근데 소방 법령이 이게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는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라고 된 게 2004년이에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일단 없어가지고 자체 진화가 잘 안 됐었고. 춘천중앙교회 화재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화재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비상벨 소리를 들은 직원이 사이렌이 울리지 않도록 스위치를 끄고 화재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119에 신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화재로부터 3분이나 경과된 시점이었고 경보를 정지시켜 건물 내 사람들의 대피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소방서에서 종교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교시설 366개 조사 대상 중 3분의 1 이상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소화 설비와 경보 설비 부실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화재 예방에 가장 필수적인 소방시설 관리조차 미흡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구티비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마저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파악된 거는 없어요. 요청을 해서 가서 교육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교회의 대응책은 미비해 보입니다. 교회가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 두상달 장로인데요. 최근 중앙회장에 연임된 두 장로를 만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국내외 400개 지회, 7,500여 회원을 자랑하는 한국기독실업인회.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로부터 시작된 한국기독실업인회는 기업인들을 영적 리더로 육성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성경적인 경영 노하우를 서로 지혜를 나누면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같이 번민하고 배우는 그런 선교적인 단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최근 정기총회 결의로 중앙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두상달 장로는 타성에 젖은 모습에서 벗어나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실업인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회원 대부분이 기성세대로 이루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 회원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자랑스러운 시범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장로는 실업인회 활동 외에도 사단법인 가정문화원을 이끌며 가정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올바로 세워야만 기업과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정이 망가지면은 그 역작용이 기업체까지도 오고 직장인까지 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개인의 경쟁력이고 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해요. 한국기독실업인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취지로 군선교 사역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성전 건축 헌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두 장로는 장병들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군선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추진하는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실업인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원불교와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협 총무 김영주 목사는 정부가 사드의 효능도 검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며 평화는 결코 무기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불교 이종화 교무는 기도문을 통해 전쟁 무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현재 겨울이 지나 새봄이 찾아왔듯 우리 한반도에도 사드가 철회돼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사드 말고 평화, 합의서 없는 사드는 무효,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루터를 복권하고 개신교회와 화합하자.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한숙행 교수가 최근 교황청을 향해 던진 요청사항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분열을 종식하자는 취지로 성명서를 낸 겁니다. 한숙행 교수는 교황청에 루터의 복권, 종교개혁 시기에 교황청이 내린 모든 파면 결정 취소, 개신교와 영국 성공회의 교류 인정 등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위스 출신인 퀸 교수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이자 신학자이지만 교황에겐 흠이 없다는 교황 무호소를 부정한 뒤 1979년 교황청으로부터 교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개신교 및 가톨릭 신학을 가르치는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일 대예배 시간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정착된 시간이지요. 하지만 오전 11시 예배는 사실 역사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가장 납득할 만한 것은 농경시대와 관련된 이론인데요. 농부들이 이른 새벽에 일을 시작해 해가 뜨거워지기 전 집으로 돌아와 교회에 가기 알맞은 시간이 바로 오전 11시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 예배 횟수가 늘어났고 교통체증, 성도들의 생활 패턴 등이 달라지면서 미국에서 오전 11시는 불편한 시간대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른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 사이의 예배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지 2년 만에 예멘에서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최소 1,600여 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10일까지 최소 1,546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2,450명의 어린이가 불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부상당한 어린이가 2,500여 명이고 소년병으로 끌려간 어린이도 1,600여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끈 아랍 동맹군은 2015년 3월 예멘 대통령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로즈 에일리프는 최근 영국의 한 일간지에 딸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기다리다 나흘 만에 숨졌다면서 세컨드 비자 발급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각종 착취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로즈의 딸은 지난해 8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1년 더 연장할 목적으로 세컨드 비자를 기다리다 정신이상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한 외국인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유명 방송사와 화상 인터뷰를 하던 중 자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방송사고가 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는 영국 BBC 방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관해서 자택에서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탄핵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고 답하는 진지한 순간에 4살 된 딸이 춤을 추며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 둘째가 보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급하게 들어와 아이들을 끌고 나갔지만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이 영상은 당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으며 SNS상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해외 일부 네티즌은 한국인 엄마를 보모라고 표현해 백인 중심적 인종주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비난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 소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를 선제 타격하려는 기도가 실제적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제의 전략 자산은 우리 군대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며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정밀 타격이 무자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24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을 진행하며 내달 말까진 독수리 훈련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관광 수요가 위축되자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예약이 부진한 8개 노선을 79회 간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30일까지 중국 12개 노선 운항을 총 90회 줄일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시적 간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본 동남아의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돌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생 부문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김은진 작가의 장편소설 푸른 늑대의 파수꾼을 취소하고 다른 책을 선정한 겁니다. 도서관 측은 최초 선정한 책엔 학생들이 보기에 다소 폭력적인 표현이 있어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며 위안부 문제가 쟁점인 상황에서 관련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 부담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단체와 선정위원들은 해당 도서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선정위원은 위안부 문제를 시국에 따라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 전 10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인천 영종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의 제한 속도를 바꾸는 과속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달 27일부터 총 5단계의 과속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시속 30km부터 100km까지 나뉘며 최악의 경우 도로를 폐쇄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영종대교에 과속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영종대교 사고는 안개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기의 걸작으로 꼽히는 영화 미션이 오는 4월 재개봉합니다. 작품은 18세기 남미로 향한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실화를
장엄한 형상과 아름다운 선율로 빚어낸 명작입니다. 롤랑 조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리암 니슨 등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YWCA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 청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참가단을 파견합니다. 청년 대표들은 무관심이 폭력이다란 주제로 전쟁과 인권 침해, 성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에 각국의 동참을 호소하고 평화의 소녀상 걸림모금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를 간행하고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CCM 빌딩에서 성령 100년, 성령 197인 헌정식 및 세미나를 엽니다. 명예편찬위원장 이용은 목사는 성령운동을 이끈 신앙 선배들을 기념하고 본받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관 글로벌 비전이 사순절을 맞이해 2017 사순절 한 끼 금식,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40일의 기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자발적으로 금식한 후 한 끼의 식사비를 모아 기부하면 동남아시아 7개국 저소득 가정에 쌀 12kg이 전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